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19일 경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을 더 크게 도약시키고 더 늦기 전에 국가 발전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전략으로 통합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등 경북 대전환 10+1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안동시가 식목일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인 임하면 고곡리 일대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형 산불로 훼손된 숲을 되살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10개 민간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약 3.3헥타르 면적의 산번나무 1,1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민 참여 묘목 기부 챌린지를 통해 마련된 3번나무 2,000그루를 안동시에 기증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올해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산불 피해지 복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안동 봉정사 덕휘루가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안동시는 덕휘루의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봉정사 현장에서 열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기념했습니다. 보물로 승격된 덕휘루는 1680년 건립된 누각으로 이후 만세루로 볼리다 이번 지정고시를 통해 본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1818년 중수 이후 큰 훼손이나 변형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급경사지의 지형을 활용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기둥과 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가구 구성도 건축학적 특징으로 꼽힙니다. 다음 달부터 경주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만 6세에서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인 어린이 800원, 청소년 1,2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뒤 생년월일을 등록해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해 기준 경주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 2천여 건, 청소년 163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산시가 임당 유니콘 파크와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센터 예정지 등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임당 유니콘 파크는 지식산업센터와 스타트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7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플랫폼 실증 등을 목표로 올해까지 추진됩니다. 경상북도가 소벌인 AI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 전반과 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기조에 맞춰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운영과 혁신 기반 조성, 대전환 추진,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 등 4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전주기 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마련 등 총 73개의 실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에 총 1조 7,301억 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AI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의 민간 자본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프로골퍼 박인비가 참여하는 골프파크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수면 일대 약 142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가대표 골프 트레이닝 센터와 27홀 규모 골프장, 골프 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또 숙박시설과 캠핑장 등 관광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 연간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엘리트 선수 육성부터 시니어 레저, 가족 휴양까지 아우르는 국제 골프 특구를 조성해 향후 LPGA 등 국제대회 유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도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전 경찰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13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24시간 단속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 범죄는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최초 제작자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주시 의회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소형 모듈 원전, SMR 유치 동의안 등 13개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개정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SMR 유치 동의안을 채택하자 환경단체는 성명을 내고 현재 SMR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과 경주 미래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라 제30대 왕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과 해양 정신을 기르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 경주 간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의 핵심 시설로 경주 동해안의 해양 역사 문화 자원을 한 곳에서 소개하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동해를 마주한 경주 간포바다. 문무대왕 수중릉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천년 신라의 바다 역사를 품은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 역사관이 생겨가지고 우리 주변 지역이나 간포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무대왕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간포가 무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주시가 간포읍 대본리 옛 대본초등학교 부지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10년에 걸친 준비 끝에 완공된 역사관에는 사업비 1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부지 면적 9천여 제곱미터, 연면적 1,7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문무대왕의 생애와 삼국통일 과정, 신라의 해양 활동과 동해안 해양 유적을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1층은 다목적실과 기획 전시실, 카페테리아와 기념품 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문무대왕의 업적과 해양 정신을 주제로 한 3D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전시실과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 신라 해양 실크로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사관 실외에 있는 문무대왕 유조비는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의 하나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해인 676년을 상징하는 6.76m 높이로 조성됐습니다. 경주가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주 정말 아름답고 좋은 도시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경주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오면 그냥 경주 시내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성지인 바로 이것을 찾아올 겁니다.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이자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을 남긴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과 해양 정신을 기리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경주시는 이번 역사관 개관을 계기로 문무대왕릉과 간포 해안 일대 관광 자원을 연계해 동해안 해양문화 관광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한 세기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가 120개 가까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의미 있는 자료가 많아졌는데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공간인 경북교육역사관이 안동에 들어섭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안동 수상동 경북교육청 연구원 부지에 경북교육역사관이 들어섭니다. 건립계획이 나온 지 3년 만입니다. 그동안 경북교육의 변천사는 사이버 박물관을 통해 볼 수 있었고 17일 기준 누적 방문객은 98만 명이 넘습니다. 실물 자료는 각 학교나 경북교육자료관 등에 보관됐고 자료관에서는 때로 전시도 진행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100년 이상 된 학교가 120곳 가까이 있고 현장에서 나온 의미 있는 교육 자료도 적지 않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늘면서 현장 보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역사관을 건립해 중요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경북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놀이와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교육의 역사라든지 학교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면 미션형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또 신라시대부터 시작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변천사를 조명하고 향교와 서원, 학도병과 독립운동 등 경북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 이야기를 집중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 역사관에서는 단순히 옛날 과거를 되새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그 교육을 체험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공감을 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아주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역사관 건립공사는 올해 말 마무리한 뒤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동시의회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이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회 부문 주민문화복지 향상 최우수 공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안동대 의대유치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청송군이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준공된 청송 아지트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에는 실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청송 키즈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진보면 키즈 카페는 누적 이용객 12만 명을 기록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시군 방문객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전용 공간인 플레이 청송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주시 문정둔치에서 새마을 대청소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주시 새마을회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겨우내 방치된 각종 오염물질을 청소해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새마을 회원 400여 명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흙공 던지기와 산책로 쓰레기 수거, 둔치 주변 환경 정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평창 오대산 월정사의 큰 스님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의 영결식이 지난 16일 봉행됐습니다. 겸손의 수행자로 불렸던 스님의 마지막 길에 불교계와 신도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대산 월정사 경내는 깊은 애도의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지난 12일 조계종 원로의원 선덕 자광당 원행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닷새간 분향소에는 수많은 월정사 신도와 지역 주민 등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6일 스님이 생전 하루도 빠짐없이 탑도리를 했던 팔각 9층 석탑이 우뚝 선 가운데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스님이 계신 곳에도 누런 해가 돋고 흰 달이 뜨고 있습니까? 1980년 시칠 범난 당시 강제 연행되어 겪은 고문은 그 고통은 평생토록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원행 스님은 57년 전 출가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뒤 평생을 불교와 지역사회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1980년 군사정권 시기 불교계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뒤에도 명예회복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동해 사마사의 노사나 철부를 복원해 국가보물로 지정받게 하고 원주 구룡사 법당이 화재로 잿더미가 됐을 때 천일 기도로 복원하는 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적으로 살면서도 수행자처럼 살아라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거 항상 기억하고 글쎄요 스님 항상 부드러우셨어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느낌? 극락왕생하시고 속한사바하셔가지고 또 대중을 위해서 많은 불교를 불파했으면 좋겠어요. 다비식 장소로 향하는 스님의 법구는 뒤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산책을 하듯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지나갔습니다. 장작더미 위 법구에 불이 붙자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고 신도들은 합장한 채 스님의 열반을 기리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고령에도 수행자의 일상에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멍청이가 되라는 스승 탄허 스님의 화두를 받들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스스로를 낮췄던 원행 스님. 육신의 삶은 이곳에서 마무리됐지만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불교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원행 스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2년 전 장흥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장흥의 문학 자산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흥구는 이를 계기로 문학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학관 건립과 테마 공간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송원 작가의 고향이 장흥군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문학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장흥군은 문학 관광 기행 특구의 기반을 토대로 노벨 문학 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문학 도시를 조성하면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품 산악동나그네의 배경인 마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마을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장흥군은 한송원 작가뿐만 아니라 이청준, 송기숙 작가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자산을 토대로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이청준 문학관 건립입니다. 장흥군 회진면에 들어설 이청준 문학관은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전시실과 연구실, 수장고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승원 문학 테마 공간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승원 작가가 거주했던 공간을 복원하고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문학 공간을 마련해 현대 문학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학과 치유와 힐링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 코스, 기행 코스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마음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를 비롯해 장흥군은 청관 문학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학교육과 창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 행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노벨 문학 브랜드를 활용해 대규모 거점 시설인 K 노벨 문학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장흥의 문학자산과의 역할 분담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역 문학자산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